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했던 의사 김상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되었던 적이요. 또는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더라 하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병원에서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몸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왔고 또 최근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 음식을 보약처럼 챙겼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 같은 전통 의서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음식이 혈관, 뇌, 면역,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성분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기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음식의 다양한 효능, 좋은 궁합 음식, 나쁜 궁합 음식,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 음식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혈압을 조절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매일 적정량 섭취한 그룹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7.5로 높았는데 식단에 이 음식을 포함한 후 3개월 만에 6.5로 내려갔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이 음식이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인데요.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꾸준히 챙겨 드신 후 인지 검사에서 점수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배웠던 70대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했는데 이 음식을 매일 조금씩 드시고 난 후로는 큰 감기 없이 겨울을 잘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성균관 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염에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변비로 힘들어하던 환자분이 이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면서 훨씬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식이섬유와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 덕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춘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80세인데도 피부와 활력이 60대처럼 건강한 환자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이 음식을 챙겨 드셨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장질환 예방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이 음식이 심근경색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채소류입니다.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생선인데요. 오메가3와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나 된장과 같이 먹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유익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불포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인데 특히 베리류와 잘 어울립니다. 과학적으로도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장점을 다 없애버리고 소화 부담만 늘립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설탕류,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께서 이 음식은 잘 챙겨 드셨지만 짠 반찬과 함께 드시다 보니 효과를 못 본 경우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와 함께 먹으면 나쁜 성분이 상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흡수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이런 건 꼭 피하셔야 해요. 그럼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흡연자는 항산화 성분이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수치 조절에 주의해야 하고요.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특정 환자군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고 오래 두면 성분이 산화되니 밀폐 용기에 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리면 이 음식은 혈관, 혈당, 뇌, 면역, 장 건강에 두루 좋은 효과가 있고 노화와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궁합을 잘 맞춰야 효과가 배가 되고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